네, 오늘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응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 되셨나요? 알인 사람 선의 무과실을 상대방한테 책임져야 되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3월 1일자 벼락 맞은 거. 예? 이 번호하고 그게 다른가요? 아, 그러면 그냥 이걸로. 어차피 오늘 저희 계약 체결상의 과실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인 사람이 선의 무과실의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거니까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틀린 질문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자, 87번 같나요? 다르나요?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같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만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뭐 번호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87번 동시행 관계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아까 양손 동동에서 채권 양도 요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손 동시행 관계는 채무 중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의의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5월 1일 날 중도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6월 1일이 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도 아니다. 동시행 관계라고 했죠. 6월 1일이 되면 갑의 등기 소요 서류 제공 의무하고 남아있는 4천만 원 플러스 지연배상 플러스 5천만 원 전부가 동시행 관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봄날 선의행을 하고 선의행에 대한 원칙이 아니라 예외 규정이 예외가 하나는 조문 불안의 항변고 하나가 이 판례 여판례.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죠. 다음 10번 채권자가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일부 승소 판결이었죠. 상환 판결. 7번 채무자가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진다. 옵니까? 있습니까? X. 동시항변권을 가진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은 상대방이 지금 등기 서류 안 줬다는 거죠. 당연히요. 존재요. 지체책임 면제요. 지체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근데 여기 지체 빠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12번 동시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이를 잔호용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X. 상계 금지요. 아까 저지상. 행당동에 사는 저지상. 상계 금지요.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된다. 어차피 시험은 상계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13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뭐였나요? 영수철 일방의 이행 제공 6월 1일 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소로 나타났다. 상대방 안 나타났다. 수령 지체. 그런데 그 후에 일방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해 온다. 계속 밟아야 되는데 계속적 제공이 돼야 되는데 발을 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없이 있다 이러게 되면 없이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영수철 봄날 이야기 한 거였고요. 16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을 한다. 맞습니까? 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우리 시험에서는 만약에 책임 있는 사유로 하게 되면 그때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요 단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되는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가? 반환해야 되는 거죠. 얘가 정답 질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요.
다음.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다.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매수인 의뢰 담뱃불로 홀라당 집이 다 타버렸다.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돈 받아야죠. 그러니까 X. 됐습니까? 아니 여기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다. 매수인을 담뱃불로 홀라당 다 타버렸다. 돈 받아야죠. 채권자 이행부당. 채권자한테 기초사유 있으니까. 근데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 45번. 수익의 사표시를 한 수익자에게는 취소권, 계약 해제권,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의 목적권이 인정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수익자는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권리는 전부 다 누가 갖는다? 당사자들이 갖는다. 아까 수익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딱 두 가지. 뭐하고 뭐였나요? 조문에다 쓰기까지 했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 청구권하고 그 다음 뭐하고 나중에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딱 그 두 개뿐이다. 요거는 전부 다 당사자한테만 인정되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46번. 낙약자는 여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낙약자는 여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항변으로 이거 가지고 A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한다면 대가리를 콕콕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50번.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사 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X였죠? 아까 수익의사 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었죠. 4월 1일자로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소급표가 없는 거 추가가 조기에 누구랑? 제3자랑 혼인을 하였다. 제3자를 유효한 계약에서 수익의사 표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외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수익의사 표시를 한때에 생긴다. 5월 1일 날 생긴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5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수익의사 표시 후에도 계약 당사자는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합의 감액 9천으로 깎아버린다라든지 합의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이거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에 항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안 줄 수 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없다 하면은 X가 되겠고. 다음 91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X죠? 죽어도 안 하겠다는 놈한테 6월 1일까지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최고 없이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만 여기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5월 1일 날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96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의미가 없죠. 이행불능이 돼버렸는데 이행적으로 하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0번. 옷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하였다.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습니까? 옵니까 있습니까? 자동 해제됩니까? 아니죠.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지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돼서 계약이 소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최고 없이. 자,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1102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해지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잘못됐죠?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뭐부터 취취해. 그러면 계약 처음으로,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데 여기는 해제한 때라니까 해제한 것은 계약 체결보다 더 이후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X. 해제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5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고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200 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100만 원 받았는데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200 주고는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다음 60번. 토지거래가군에 토지허가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았다. 이행은 착수도 아니다. 해약금 해제 된다 안 된다? 된다. 허가 받았어도 되고 허가 전에도 된다. 그 말은 이행은 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허가 전에 해약금 해제 된다 안 된다? 둘 다 된다고 그랬죠? 허가 전에도 되고 허가 후에도 되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같이 묶어서 확인하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62번.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일부 이행에 착수를 하였다.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을 지급해 버렸다. 이건 이행은 착수죠.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제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판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64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여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했다. 그럴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없죠. 해제했을 때는 그거를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65번. 계약금 포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X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되니까 원상회복 할 게 없습니다. 원상회복 할 게 없다. 그래서 방금 두 개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해약금 해제를 했다.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82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두 문자, 첫 번째 두 문자가 뭐였나요?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아까 두 문자로 뭐라고 했냐면 악의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게 전에 일 때, 그 다음 뭐였나요? 그래서 이거 1층을 물어보는 겁니다. 1층. 아까 570조. 570조. 그래서 일단은 그 표 안 외우셨어도요, 두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전해.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우리가 입문 때부터 읽었던 조문. 570조.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없다 했으니까 X. 83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악의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570조, 576조 읽으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다 대답들 잘 하셨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지금 다른 거 하니까 다른 거 내용 섞여버리니까 다시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570조. (570조) 단서.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오늘 담보책임 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물어봤던 겁니다. 악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확인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악의 매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두 문자가 잘못됐죠. 전해손, 일대, 담해손 이렇게 해야 되죠. 악의 매수할 수 있는 건 해제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거기 단서에 적어져 있습니다. 다음,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확인되셨나요? 1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일부 타인 권리 매매 2층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 아까 이따 땡땡 하라고 그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X. 선의의 매수인입니다. 선의의 매수인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88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의 매수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 계약 한 날 하면 X죠.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 그래서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된다 하면은 X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은 실제 면적이 처음부터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 3층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권리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잘 봐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악의의 매수인이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전부 타인 권리 매매 1층, 일부 타인 권리 매매 2층, 담보권 실행 5층. 여기만 악의의 매수인한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층과 4층. 3층이 뭐였느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4층, 용익권 등의 제한물권 있는 경우. 3층, 4층. 여기에는 악의의 매수인한테는 권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해놓고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X가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층.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다. 선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면은 X.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져 있었죠.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여기 여러분 전세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럴 때 전세권이 행사가 되었다 이 단어가 나오면 5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4층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5층은 제목이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담보책임입니다.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세권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층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4층에서 나올 수도 있고 5층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실행이 됐다 하면 5층으로 가는 거고 그냥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용익 권능이 제한되는 거니까 4층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목적 달성 여부와 이렇게 관계없이 하면은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5층.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매수인이 저당권은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담해손,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X.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이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뭡니까? 있습니까? X. 뭘 물어보는 겁니까? 과실상계 2대1 표현 대리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거기는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하자담보 책임에서 코로나 걸린 망아지를 샀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이제 병원을 안 데리고 간 잘못이 있었다. 여기는 이 단어가 핵심이죠. 손해배상할 때는 과실상계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가 참작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된다. 말들이 계속 죽어가면. 그런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거를 감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환에 하고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이크 껐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지금 했던 여기 이거 있죠. 반드시 담보책임 조문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아까 표랑 확인해 가면서 반드시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지나버리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 또 어렵다, 또 복잡하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아까 두 문자 외워두고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